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제 얼굴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큰 편인데 그 얼굴이 화면상에 굉장히 붓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이제 먹방을 자주 봅니다. 먹방을 보면 그 보는 순간에 대리만족도 느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가지고 요즘에 먹방들 아주 자주 보거든요. 어제 저녁에 먹방을 보는데 그 쫄면 먹방이 나와 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쫄면 재료를 사 가져 가지고 그 저녁에 쫄면을 먹고 잤더니 지금 하루 종일 붓기가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자기만의 방법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운동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정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수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그 등락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이슈들도 많았고요. 월요일 시장에서부터 글로벌리 들려오는 악재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월, 화, 수, 목, 금 해서 시장은 제자리 국면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전체 시장의 다음 주 상황에 대해서는 전일 목요일 찐시황을 통해서 시장의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과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4가지 주요 그 설명을 드릴 부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시장의 변곡점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변곡점에 왔을 때 우리가 2가지 선택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올라갔을 때의 전략과 또 변곡점이라고 하면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양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능성은 물론 위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변곡점 상황 하에서 아래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열려있는 현재 시점에서 위와 아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2차전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그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앞으로 그 전망과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죠. 어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반의 종목, 그 헬스케어 전반의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이전되는, 그러니까 2차전지에 속해 있던 시장의 매기가 헬스케어 쪽으로 코스닥 내에서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전반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과 관심 종목 여기다 내용으로 오늘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의 시장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금리와 환율은 이제 시장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연준이 있긴 하지만 연준에서 0.25%를 하든 아니면 동결을 하든 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 새벽에 끝난 그 10년 국채 만기 수익률이 3.51% 정도 됩니다. 국내 3년 만기 국공채는 3.46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00원 살짝 위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우호적인 금리와 환율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금리가 4.1
고점을 찍어줬죠. 그리고 3.1 저점을 찍어줬습니다. 지금은 중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열흘 구간에서 3.5 내외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가격이 시장이 상승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박스의 좁은 박스 내에서 3.5에서 4% 사이에서 금리가 왔다 갔다 이 박스 형태에서의 금리 상황이 나타날 때가 주식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어야만 합니다. 큰 돈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단 원금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투명 상황 하에서는 투자를 꺼려야 합니다.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고 어떠한 흐름 자체가 완만하게 박스 내에서 움직일 때 이때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수준 상황에서 3.5%를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의 시장 상황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근거로서의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은 최근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1444원 찍고요. 1200원 찍어주고 지금 1320원, 13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단 가격이죠. 하지만 환율은 중단 가격에서 안정화되기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의 변화는 하향 안정화입니다. 하향 안정화라고 한다면 1250원 수준으로의 회귀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때 이때의 상황이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 내에서 짧은 구간에서의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1300원, 20원 전후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두들겨 왔죠. 그러면서 등락의 편차가 커지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00원이 붕괴되고 1290원, 80원, 70원까지 내려간다면 지수 상승의 분위기에 형성되는 과정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온갖 신경을 몰두해서 미국의 금리, CPI, 물가지수, 소매 판매 등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왔죠. 이제는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우려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장이 왔습니다. 여기 환율이 좀 더 안정화 추세, 하향 안정화 추세가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의 긍정기조 흐름에서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곡점. 전일 제가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 상황 하에서 변곡점 상황에서의 상승 계기점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배경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시진핑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그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 면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2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이 최근에 사우디와 이란을 협상시켰습니다. 수교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러시아에 가는 내용에 있어서 이번에 평화 무드 조성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 일정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은 성급하지만 여기에 대한 시장 상황을 연동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시장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유발되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그 시작점이 매듭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서의 호전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배경의 계기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변곡점 상황,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깊이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오늘 장 중에 제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해서 부연 설명을 이제 가져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분석과 관련해서는 앞서 금리와 환율과 그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한 시장의 내용을 좀 더 미세하게 들여다 본다라면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은 상향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전 주가가 이 부근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내려가겠죠.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가격 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조금 빠져도 60일 이평선은 상향화, 위로의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일 이동 평균선이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면서 21일 이평선을 많이 판단의 근거로에 이제 적용을 하십니다. 21일 이평선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20일 전 주가가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에서의 가격에 위치해 있죠. 중단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일 이평선이 다음 주 상황, 대략 일주일 정도 상황 하에서 어떤 지수 구간을 돌파해야지만이 상향화 되어지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 지수가 2430포인트입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지수가 제가 종가를 미처 보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동 상황 때문에 대략 한 24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오늘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초 구간에서 월화 정도 선에서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목요일에 그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나올 메시지도 없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 사태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서 이슈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그 능동적인 흐름에 연동해서 지수 상승이 2430포인트를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두 가지 점이 있죠. FOMC에서 금리를 0.25%를 해서 시장 안심시키는 내용에서의 발표가 된다든지 또는 시진핑이 어떤 성과를 내는 내용에서의 이슈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의 흐름이 주 후반부에 나타날 경우에 지수는 상방으로 돌파 구간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지수 접근 측면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시장 주도 형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나겠죠. 오늘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그 하락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상승 쪽으로 매듭을 지어갈 경우에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그동안의 하락 과정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상승 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예측을 해보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럼 하락, 변곡점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시장은 어떤 모습이 진행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다음 주는 주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화, 길게 봐도 수요일까지의 흐름에서 시장이 특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월화수 구간에서 지수가 조금씩 빠진다, 흘러내린다, 주가 하락한다 라는 상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의 상황에서 2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하향화되면서 역으로 데드 클로스가 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시장의 흐름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전 저점 부근이죠. 2200 또는 2150 이 정도 수준까지의 주가 하락을 동반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 월, 화, 지수 구간에서 지수가 조금씩 내려간다. 흘러내린다. 10포인트 또는 15포인트 주가 하락을 동반한 지수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된다. 이때는 수요일 정도에는 이틀 하락하고 일시 반등에서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 반등 시에 현금화하는 전략입니다.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특별하게 모멘텀 발상. 왜냐하면 모든 시장에서 이슈나 재료는요.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발표되는 FOMC 회의라든가 또는 주 후반 정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연기된다든가 또는 방문을 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할 때 시장은 하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열어놓고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판단할 때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확률로의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러한 근거로 해서 다음 주 시장 대응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2차 전지 관련 업종 투자, 그리고 또 매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지난 3월 10일 찐시황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향후 전망과 흐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고점 상황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연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히든 골드가 나고요. 그리고 하이골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모습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골드가 발생하는 이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산지 섹터의 전반의 내용이 아니고 딱 찍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망과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항상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본다면 언제 매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통상적으로 이평선 가지고 주가 분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이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했을 때는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수급에 의해서, 탄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만 주가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가격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더 체크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1차 상승을 보인 과정에서 마지막 단기 고점 구간에서의 흐름은 아주 세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종목들은 마지막 구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약간 묵직한 종목들은 갭을 동반한 상승을 줍니다. 첫날 14%, 5% 주가 상승하는 양봉을 크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떠서 시작합니다. 3%, 4% 떠서 시작해서 또 쭉 끌어올리면서 한 8%, 10%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을 만들어냅니다. 약간 무거운 종목은 갭을 만들어주고요.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은 상한가로의 단기 시세의 고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출렁출렁합니다. 일시적인 고점을 벗기기도 합니다. 속임수의 휩소 과정에서의 고점 돌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고점이 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서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흐름을 우리가 예시로서의 선행 종목으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주가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에 투자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료도 있었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 등등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죠. 장대 양봉을 부리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고점 형성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조정이었죠. 시간차에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충족 과정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21 이동평균선은 옆으로 살짝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21 이평선을 하회하는 형태로서의 꺾임과 주가 하회가 두 가지 충족되는 형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주가가 바닥점을 찍고 재상승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 주가 급등하거나 상승하거나 시장에서 주도주로서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의 형태들의 1단계 상승 과정에서 흐름들은 대부분 거의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1단계 상승을 보이고 세력들이 이탈하기 위해서 리바운딩을 준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바닥에서 완전하게 매집을 못했기 때문에 1단계 상승을 올려놓고 여기서 흔들어주면서 2단계 상승을 위한 매집의 과정으로 흔들어준다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집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그리고 주가 상승이 얼만큼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해당 주가의 고점 갱신 또는 고점 부근에서 쌍봉을 치고 내려가는 이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상태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매집이었고 추가적으로 재료를 더 발생시켰죠. 삼성그룹에서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는 측면의 재료가 있으면서 이틀 연속해서 어제 오늘 종가는 좀 더 밀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에서 강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서 흐름이 진행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너무 빨리 왔습니다. 주식은 빠르게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느리지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투자 의사결정에 나하고 맞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는 빠른 호흡으로 매매하면서 빨리빨리 수익률을 도모하는 게 나하고 맞다. 그리고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빠른 흐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시장 참여가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2%, 1%, 많이 올라갈 때 3, 4% 올라가지만 느린 호흡이지만 좀 멀리 가는 종목으로 투자 대상 종목을 선정하겠다. 이거는 각자 투자 습관, 패턴에 따라서 종목 선정을 달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에코 프로비엠의 형태를 다시 그러면 들여다 보겠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에코 프로비엠은 이틀에 대해서 갭 상승을 주면서 갭을 띄웠죠. 강하게 띄우면서 이틀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이 최근 내에서 고점 부근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 등락이었죠. 흘러내리는, 앞서 설명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완만하게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기관차를 두고 꺾임의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출렁출렁했죠. 출렁출렁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럴 때의 주가 상황은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면서도 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났죠. 흘러내리는, 시간차를 벌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21, 2평선을 눌러내리기 위한 시간차를 벌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약간 다른 에코 프로비엠은 고점 부근에서 가격차의 심한 등락, 급등락의 현상이 나타났죠. 이런 종목들은 시간차 공략이 아니고요. 가격차 공략이 나타납니다. 가격차 공략으로 이평선을 눌러놓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 제가 3월 10일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저는 시간차 공략에 의한 주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돼서 대략 15일 정도 3월 말 저점 과정에서의 기간차 공략의 시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이 과정의 15일 기간이 지나고 나는 3월 말에 저점을 찍고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전고점 부분까지의 상승 1차로 여기서 돌파 유무는 시장의 탄력도 있겠죠. 그때 확인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약간 변형됐습니다. 수정됐습니다. 왜? 고점 부분에서의 가격차 진행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의 이평선을 이렇게 눌러놓는 흐름에서의 모습은 가격의 진행이 나타납니다. 가격에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흐름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마찬가지로 지금의 저점 구간이라고 한다면 대략 지금 볼 때 18만 원 구간, 18만 원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저점의 흐름에서의 가격을 찍어주는 형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장중에 캡처한 가격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20만 원 전후 가격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에코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뭐 약간의 손실일 수도 있고, 또는 바닥에 잘 사서 수익을 지금 구현 중이고 고점에 팔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20만 원 전후 가격이고 바닥점에서의 가격점은 18만 원, 10%. 이렇습니다. 10%의 편차, 어찌 보면 크지만 어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실 구간에 나 있는 시점에서의 2차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매도하고 다시 잡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에서의 현 종목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상승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먹는다는 관점에서의 전략으로 10% 편차의 가격, 이 10%의 편차는 장중에 잠깐 찍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밀면서 10%의 편차가 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순간적으로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 저점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손실이라면 왜 매도 관점에서 1차로 정리하고 다시 사는 전략을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겁니다. 내가 현재 20만 원 전후 가격인데 뭐 4%, 5%, 10% 수익이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면서 5%, 4%, 7%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버틸 수 있는 심적인 능동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10%를 넘어가잖아요. 불안합니다. 15%를 넘어가죠. 안절부절 못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 30%를 넘어가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 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손실 부분이 뭐 5%, 10% 수준 또는 그 수준 이상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다. 팔고 다시 사는 전략이고요. 먹고 있다.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이 전략으로의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대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로 그 부연의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은 2차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지금 상황이다. 포지션입니다. 어떠한 위치에 2차전지 업종에 지금 그 가격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2차전지 업종 보면 K 뉴딜 지수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9년인가요? 그 4개 업종에 대해서 K 뉴딜 지수를 발표했고요. 그게 아마 반도체, IT,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일부 게임도 들어가고요. 이 4개 업종에 대해서 뉴딜 지수를 발표했고, 이 뉴딜 지수를 지수화해서 대표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해서 차트로에 제공이 됩니다. 물론 거래는 안 됩니다. 사고 팔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업종 전반의 섹터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2차전지 K 뉴딜 지수를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서의 뭐 종목 간의 편차는 약간씩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단기 저항 구간에 들어왔죠. 가격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평선을 가지고 고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거래가 많이 됐거나 어떤 가격 구간에서 뭐 의미 있는 그 형태의 진행이 나타났던 시점을 우리가 이제 저항선 또는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앞저점, 뭐 앞에 저점 또는 뭐 이런 저점과 고점을 판단을 해서 저항선과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차전지 업종의 섹터를 보게 되면 앞전 치열하게 공방이 됐던 구간에서의 가격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물론 기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가격의 종목에서 그 시점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샀던 가격에 돌아왔기 때문에 매물화되는 과정은 기간차가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물량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났던 구간이죠.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지지받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형태에서의 가격 구간에서의 저항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쉬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쉬어주느냐? 쉬어줄 때의 판단은 전 저점이 아닙니다. 전 저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깨져버립니다. 전 저점 앞에 전 고점입니다. 앞전 고점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지지선이 아니고. 그러면 앞전 고점이 어디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편차를 볼 때 지금 가격 대비 한 5% 수준입니다. 지수이기 때문에 종목 간의 차이는 약간씩 다르겠죠. 탄력적인 종목이었던 그 종목들은 한 10% 조정받을 수 있고요. 비탄력적이었던 종목들은 5%보다 좀 더 작은 퍼센테이지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를 판단해서 예상을 해보면 대략 한 5% 정도의 지수 조정 나타나고 여기서 안정화되고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과정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저항 구간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고요. 이때 두 번째 도전에서는 돌파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의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의 이차전지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까지의 대응으로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죠.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선도한다는 것은 주력이라는 거죠. 매매 주체라는 것입니다. 코스닥의 거래 비중은 대략 한 거의 80% 가까운 물량에 대해서 개인이 선도합니다. 거래소는 60% 정도의 개인 투자자 비중으로의 투자가 되어지지만 힘의 그 강도가 다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의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개인은 따라가거나 가벼운 종목 위주로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슈에 대한 테마에 대한 영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수나 전체 대형주의 움직임을 선도하지는 못합니다. 비중은 거래소는 60% 정도의 개인 투자자 비중으로의 운용이 됐지만 퍼센테이지는 많지만 절대적인 운용 측면에서 선도 측면에서는 개인이 선도하지 못합니다. 반면 코스닥은 절대적이죠. 80% 가까운 물량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운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운용되는 절대적인 운용 자금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코스닥 내에서 운용되는 종목 간의 업종 간의 섹터 간의 이전이 됩니다. 이쪽에 한번 시세를 줬다면 다시 빠져나가서 또 다른 섹터를 찾고 또 다른 움직이는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바뀝니다. 물의 흐름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코스닥 내에서 이차전지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시세를 선도했습니다. 이쪽에 돈이 확 몰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부터 위에서 약간 누르는 형태에서의 매물들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은 많이 눌러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규 투자가 이차전지 업종에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 좀 지켜보자.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는 것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아주 강한 겁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돈의 이전 과정에 있어서 2차전지에 들어갔던 돈들이 바이오 섹터로 진입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의 많은 종목들이 오늘 주가 상승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반도체 하이닉스 비롯해서 많이 강했죠. 소부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2차전지에서 바이오 섹터로 흐름이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K 뉴딜 지수 헬스케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세에서 멀어져 있던 업종이었죠. 주식시장에서 전체 2,200개 상장, 그러니까 총 2,400개 종목인데요. 관리 종목 우선주, 거래 정지 종목 제하고 2,200개 종목 내에서 대략 한 300개의 종목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종목 수 측면에서.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 상황 하에서 주가 많이 올랐죠. 이 대장주들, 선도주들, 히트주들, 대박주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중반, 2021년 전후로 해서 주가 계속해서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주가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세 중심에 한 번도 쓰질 못했습니다. 종목 간의 일부 종목들이 반짝반짝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전체 흐름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모습들이 조금씩 캐치되고 있습니다. 뉴딜 지수 헬스케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바닥점에서 이중 바닥을 딱 형성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거래량 동반은 상승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앞서 저항, 지지, 이평선이 아닌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있었던 의미 있는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 의미 있는 지수라는 건 뭐 3천, 4천, 5천 이런 딱 떨어지는 지수일 것이고요. 치열하게 공방이 일었던 저점일 수도 있고요.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항, 지지 영역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최근에서의 두 번의 바닥 과정에서의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 가격에서의 저항입니다. 큰 저항은 아닙니다. 바닥점에서. 하지만 바닥점에서 흔들림이죠. 흔들림은 왜 일어날까요? 흔들림은 단순합니다. 내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했어요. 난 절대 안 팔 거야. 난 이 주식 우리 자식한테 물어줄 거야. 절대 못 팔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바닥에서 등락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은 계속 주가 밀리기만 하다가 일정 시점에 가격권에 들어와서 어느 한번 움직입니다. 왜 움직였지? 다시 빠집니다. 그렇지 내가. 그리고 또 어느 날 움직입니다. 지난번 상승의 가격 근처인데 팔까? 다시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물려주고 싶었던 주식이. 그러면서 바닥점에서 막 흔들 때 이건 계속 더 빠질 거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자. 이 전략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바닥점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점 흔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최근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두 번째 태핑, 두드리는 과정이 지금 진행됐죠. 그리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매물 공백이라고 하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해 왔기 때문에 주가 올라감에 있어서 공백 구간입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가벼이 움직입니다. 주가가 가볍게 움직입니다. 매물 저항 사라진 구간에 매물 공백 구간이 나타납니다. 헬스케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매물 공백 구간에 의한 지수가 1900포인트 지점, 지금 가격 대비해서 대략 한 12% 정도 상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부분은 앞으로 올라갈 여지의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 10% 이상의 지수 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라는 측면에서 가격 부담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등치해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의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멘탈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증권사 레포트 또는 기술적 분석, 수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가진 업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투자 대상 상품이 지금 핫한지 핫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는 기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수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수급이 들어왔다. 이 종목 수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수급이라는 것이 뭘까요? 수요와 공급? 아닙니다.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해당 업종, 종목, 그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은 기사가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수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바이오, 2차전지 관련 기사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딱 24시간 시차를 두고 관련 기사 네이버에서 한번 링크를 한번 딱 봤습니다. 오늘 한 12시 정도에 제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좀 지금 시간 상황에서 좀 변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시 상황에서 캡처했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라는 키워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네이버상에서 80 단위죠. 80단위까지 제약바이오 기사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봤을 때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2차전지를 줬더니
전일 딱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30 그 단위까지의 기사입니다. 2배가 넘죠. 지금 시장의 관심은 뭐 2차 전지가 핫했긴 하지만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기사량이 많다. 물론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량이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업종이 관심이 막 들어오는 거죠. 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거래량 측면에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에서의 다음 주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된다면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펀드멘탈 내용에서의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제 판단을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즐겨 이제 많이 참조를 합니다. 저도 그 조사부에서 이제 그 리서치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여담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스트래티지 투자 전략을 담당을 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의 투자 전략은 좀 짬밥이 있고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런 이제 직에 있는 사람들이 담당하는데 제 선배가 저한테 얘기할 때 대준아, 시황은 말이다. 맞추려고 하지 마. 맞춰도 의미 없어. 어떤 식으로 시황을 쓰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네 글을 읽었을 때 상승한다는 메시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글을 봤을 때 하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글이랍니다. 그게 어떤 글입니까? 애매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버퍼, 그러니까 완충 장치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필드에 나와서 판단해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회사에 있을 땐 그게 맞습니다. 근데 나와서 판단할 때 다양한 정보, 수많은 넘쳐나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 틀릴 수 있습니다. 저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시장에는 수많은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고요. 수많은 시장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 다른 분들의 시황과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증권사 레포트들 많이 참조합니다. 여러 그 리서치센터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쓴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바이오 섹터를 참 제가 볼 때는 잘 쓰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3월 15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3월 15일 나온 그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글이 작기 때문에 제가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크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는 2020년 코로나 급락했을 때 이 가격 수준이다. 전체 업종 간의 수준이. 여기에 가격이 절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글이 있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주가를 보조적으로 그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죠. 뭐 거래량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리버스 뭐 이게 다 역이라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와 지표가 충돌한다는 거죠.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 사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반대겠죠. 의미 있게 딱 체크해서 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날까? 주가는 오르지 않고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는데 여러 지표들은 상승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의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이 지금 현재 헬스케어 섹터의 부분이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은 2019년 이후로 거래대금은 주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작아졌겠죠.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작아졌겠죠. 두 가지 관점입니다. 2015년 이후로 최소랍니다. 거래량은 2019년. 거래대금은 가격이 많이 빠져서 절대값이 작아져서 거래대금이 작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대금도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15년 이후로 최저랍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주가 배울 때 주가 바닥은 거래 바닥이라고 또 많이 이렇게 이퀄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꼭 그러한 건 아니지만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 등식이 그 교집합은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유진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주가 자료를 통해서 주가가 전환됐을 때의 시점에서의 상황을 이제 그래프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롱텀하게 주가 상황을 그려준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거래 바닥, 아니, 거래 대금 바닥이 나왔을 때 시점입니다. 거래 대금 바닥이 나오고 주가의 상승이 공이 전환했다. 거래량 바닥이 나왔을 때의 지난 2015년 이후에 바이오 섹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그때와 유사하게 대량의 거래 이후에 바닥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할 여지가 있다. 라는 측면의 레포트입니다.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할 때는. 그리고 나서 전반의 글로벌 상황과 현재의 포지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런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부분은 지난해 6월에 저점 찍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랠리 중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가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죠. 거래도 바닥이고 주가 상황도 바닥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다. 낮아진 주가, 거래 바닥, 그리고 올해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제로 부각 시점이 되었다.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고요. 뭐 등등 몇 개 회사의 그 재료가 있긴 했지만 오늘 하반기 수준에서의 내용들의 재료들이 계속 나올 상황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관심 가져봐도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에 한 발 더 들어가죠. 한 발 딱 더 들어가서 전체 시황과 흐름과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해서 관심 종목으로 딱 편입을 해놓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많이 틀립니다. 어쩌다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 또는 주식 매매 뭐 등등등등 해서 교육을 시키는 짧게 자료를 제가 깊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장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장중에 차트를 놓고 하면 가격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그 부분을 제가 PPT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캡처를 해서 관련해서 내용을 짧게 서머리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7일에 바이오 섹터 강한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났죠. 아직 아니다. 단 신호다. 이 종목, 이 업종 관심권에 둬야 된다. 관심 종목의 중앙은 아니지만 저 하단부 여기 놔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기간은 5일에서 10일 이후 관심권에 둬라. 오늘장 강한 흐름이나 본격 상승 흐름의 진행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심 종목의 하단부 킵. 그리고 3월 13일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설명을 애들한테 줬습니다. 바닥 확인 첫 번째 시그널, 안정적 진입 가능 종목, 2차전지 섹터에서 바이오로의 성장주 흐름에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시장 변화의 모습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시장에 콜싸게 있는 돈은 빠져나가지 않는다. 2차전지에 있던 돈들이 다음 타켓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 타켓점은 바이오일 가능성이 높다. 가격적으로 당분간의 영역에서 아직 기간차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락의 과정이다. 등락의 과정인데 가격을 장중에 낮게 주면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15일 엊그제죠, 엊그제. 엊그제 딱 매매 포인트에 왔습니다. 중앙으로 관심 종목 하단부에 있는 걸 중앙으로 끌어올려라. 왔다. 기간차 충족. 앞서 기간차 5일에 1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7일 정도 기간차 딱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마 61,000원 근처였을 겁니다. 기간 요건 충족. 현재 가격 진입 가능. 단 진입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인데 이 1차, 2차, 3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거. 전환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애더 추가 매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게 핵심은 주가 바닥이기 때문에 산다. 사서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을 살 때 관점입니다. 관심 종목 하단에 있다. 관심 종목 중앙으로 올라왔습니다. 1차 매수 진입 포인트에 왔습니다. 1차로 진입합니다. 2차, 3차를 어디에 잡느냐는 겁니다. 빠졌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얘기들 올라갈 때 사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때 언제 사느냐입니다. 이 기준은 전환 포인트입니다. 2차는 어디냐? 2차는 여기 설명드렸죠. 전환 흐름 확인 상승 전환되는 최근 상승 내에서 시가 움직임에서 시가 63,000원 63,000원 진입 시 3차 고점 돌파 확인. 고점 돌파 확인은 최근 내에서의 고점에 종가 이 가격 3차 딱 한 거죠. 오늘 딱 얘기했죠. 장중에 62,900원 가격 진행할 때 2차 가격 진입 단가 왔다. 진입 가능하다. 돌파 이후 대물림이 있더라도 돌파형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장중에 주는 겁니다. 이 핵심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살 때 분할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61,000원, 63,000원, 64,500원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 평균 단가가 6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식을 뭐 어떤 기준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잘 가다가 확 꺾어버렸습니다.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해서 현재 63,000원 평균 단가로 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눠 샀다. 그럼 언제 매도하느냐? 첫 번째 매수 61,000원. 그러면 63,000원 평단이지만 2,000원 손실이죠. 한 3% 손실되죠. 과감하게 때리는 거. 추세 깨지는 겁니다. 이때는. 3% 손절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가지고 가면서 3번에 걸쳐서 한 번 샀습니다. 주식을 살 때 내 보유 포트에서 몇 퍼센트를 살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종목은 주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대략 한 30% 비중으로의 주식을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10%를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1차로. 왜? 30%를 가져간다는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죠. 좀 롱텀하게 최소한 두세 달 정도는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뭐 기대치지만 50% 이상,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비중을 30% 이상 담았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10%를 사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스텝으로 10%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투자. 매도는 한 번에. 매수는 분할. 절대 원칙입니다. 물론 매도를 간혹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2번 정도 걸쳐서 매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나눠서 이렇게 분할로의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되 매도는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서 제가 이산지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센 종목들은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쌍봉을 찍거나 돌파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이오니아입니다. 최근 내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다른 바이오들은 바닥점에서 이제 조금씩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에 바이오니아의 주가는 최근 25,000원에서 5만원까지 수직으로 100% 상승을 보였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언제 사야 될까요? 센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갭을 안 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분명히 시초가는 갭을 줬습니다. 시가는 빵 떠서 출발했는데 장중에 쭉 밀렸다가 아래 꼴이 답니다. 이건 갭을 메꾸는 겁니다. 갭을 메꾸는 형태는 계속 올라갑니다. 장중에 흔들고 주로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서 흔듭니다. 밀렸다 올라갑니다. 갭을 계속 메꾸면서 올라갑니다. 갭을 메꾸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탄력이 좋습니다. 마지막 날, 이날이죠. 상한가는 아니고 갭을 2번 준 것은 아니지만 상한가 육박하는 장중 상승이 있었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았죠. 길게 달았습니다. 아주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쭉 밀려버렸습니다. 고점 부근의 시그널이죠. 그리고 나서 앞서 보여드렸던 가격적으로 한 번의 흐름이 등락의 흐름이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22평이 눕기 위한 과정에서 앞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비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간으로 과정으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비움은 가격으로의 조정 과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오니아도 가격으로의 기간 조정 과정의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가격으로 쭉 빼버렸죠. 아래로 45도 각도로 빼버렸습니다. 기간으로 조정을 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이평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얼마간의 흐름, 길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비해서 3일에서 5일차 수준에서 등락 과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키포인트죠. 들어가는 진입포인트.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센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니아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시점, 이러한 형태로의 가격 진행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차전지 헬스케어 등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댓글 주신 분 중에서 KMW 종목을 이제 의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서 이 종목을 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이제 KMW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55% 손실이고요. 비중은 30% 있습니다. 언제쯤 반등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 30%가 넘어가시게 되면 포기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30%가 되셨다는 건 아마 제가 추측컨대 처음에는 30% 비중이 아니었겠죠. 좀 내려가니까 조금 사고, 더 사고, 좀 더 내려가 조금 더 사고, 뭐 어떻게 자금 마련해서 또 사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종목 간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비중이 확 늘어나 버린 겁니다. 물타기로 인해서. 그래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손실률도 절대 금액에서 커져버린 거죠. 50% 손실이 난 상태이고요. KMW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오랜 기간 동안 핫했던 종목입니다. 5G 테마로 해서. 근데 잠깐 들여다봐야 될 게 5G가 그러니까 2019년, 18년 뭐 이럴 때 5G 국내 도입하고 전국망을 깐다라고 저도 핸드폰을 5G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5G가 한 15%, 20% 내외밖에 지금 현재 안 됐다라고 합니다. 기반 인프라가 지금 6G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6G가 나온다고 하는데 5G는 건너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해당 이슈나 해당 기업에 대한 부각이 당분간의 흐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전에 제가 종목을 받아들어서 이 종목에 대한 현재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지금 제가 KMW를 30%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손실을 50%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주식을 하면서 이제 30% 비중, 꽤 큰 비중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손실도 크다. 도저히 손이 안 나가서 못 팔겠다.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좋지 않다. 라는 게 결론이죠.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그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쭉 올라갔다가 뭐 여러 가지 시장이든 이슈든 재료에서 쭉 깊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런 종목이 바닥 찍고 상방으로 턴하기 위해서는 60일 이평선이 상승 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죠. 20%, 15%뭐 이렇게 더 높게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시간 등등을 판단해 보게 되면 15%, 20%더 주어도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지금 KMW의 주가를 보게 되면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하향화되어 있고요. 이 하향화가 일시적인 하향화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일시적인 하향이 나왔다가 바로의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하향이냐?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오랫동안 하향화가 진행될 것이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60일 전 주가 수준이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2월 뭐 중하순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가격적으로 볼 때 28,000원, 29,000원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22,000원입니다. 그러면 7,000원, 30% 주가가 단기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30%. 그래야지만이 얘를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론 아주 파격적인 재료가 있어 상한가를 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KMW가 큰 주식이 어떤 상한가를 칠 만한 재료가 당장에 나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내 주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고 했고요. 또 바닥점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상승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매물입니다. 매물.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에 부딪힙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간차를 두고 흐름이 횡보 내지는 흘러내리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2, 3개월 이렇게. 이럴 때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50% 어마어마하죠. 큰 손실입니다. 눈 딱 감고 교체 매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도하고 그냥 시장을 객관적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매매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그리고 그래도 나는 KMW를 다시 사야 되겠다. 그때 사셔도 안 늦고요. 기다리다가 주가 올라갑니다. 팔고 났더니 올라가나? 절대 안 늦습니다. 이 종목이 단기 시세에서 흐름을 판단해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은 옆으로 횡보 내지는 약간의 흘러내린다는 측면이 아니고 주가가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급등해서 뭐 내가 살 기회 안 주고 멀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래량이나 주가 흐름을 상태를 보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들여다보시면서 최소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있죠. 28,500원. 물론 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대략 한 26,000원 정도의 가격을 넘어서는 시점.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게. 막 올라간 재료 가치를 두고 올라간다면 26,000원 지점에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20%더 주고. 그래도 올라갈 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도 하죠.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까요? 강남 부자들은 왜 매번 판판이 돈을 벌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10%, 전략 자산이 아닙니다. 그들은 10%입니다. 뭐 없어져도 될 돈은 절대 아니죠. 누구나에게 돈 다 소중하니까. 하지만 그게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만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지만 대다수의 절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예금, 뭐 적금 등등 다 해서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절대 비중입니다. 전 재산은 아닐지어도 여유 자금의 거의 포트가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흔들림에도 심리적으로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KMW를 가지고 지금 현재 50% 손실에 비중이 30%를 한다면 나머지 70%가 있으시겠죠.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현금화하시고 지켜보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사지 말고. 이 종목을 나중에 다시 공략하세요. 복수해야죠.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KMW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큰 자리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큰 자리이고요. 주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윤곽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인터넷을 쭉 둘러보면서 내 친구하고 카톡방에서 카톡도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는 지금 매화꽃이 진답니다. 피는 게 아니고. 그 봄에 피는 꽃의 순서를 제가 알아봤더니 산수유가 제일 먼저 피고요. 그 다음 매화, 그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이랍니다. 아랫지방은 매화가 적고요.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 개나리 폈고요. 이번 주말에 날씨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꽃놀이는 아니지만 근교에 바람 쐬러 꽃이 피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재충전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업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8.15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